예, 저는 2020년에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로 정년 퇴임을 했고, 한국에 이제 암호화폐 연구센터를 제가 고려대학교에서 만들었는데, 그것을 이어서 국민대학교에서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암호화폐 연구센터라는 이름을 제가 처음 지었을 때 업계에서 굉장히 환영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암호화폐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블록체인이라는 말만 쓰고. 그런데 블록체인의 가장 중요한 애플리케이션 중에 하나가 암호화폐인데, 암호화폐라는 말을 쓰지 못하고 그것을 연구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안타까워서 센터를 만들었고, 그것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딱 그 시의적절하게 스테이블 코인의 세상이 됐는데, 옛날에는 암호화폐 하면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것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도 사람들 인식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아니, 그것은 내재 가치도 없고, 가격이 그렇게 변동폭이 큰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화폐로 인정을 하느냐,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은 달러나 원화나 이런 데 패깅이 돼가지고 변동이 거의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화폐로서의 가치가 있잖아요. 네. 또 하나는 얘는 100% 그 준비금을 가지고 있어서 주식이나 미국 주식보다는 훨씬 더 얘는 가치가 있어요. 내재 가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의 그 가치가 미국 국채처럼 안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는 암호화폐가 변하고 변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 세상이 왔다 하는 점에서 이제는 정말 디지털 금융, 분산 금융의 시대가 만들어지는 토대가 지금 형성되고 있다 하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규제가 시장을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잘못된 규제가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 산업이 발전을 하면 지금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분산금융이나 디지털 금융의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건데, 아예 그것을 시작도 못하게 하는 그런 규제는 잘못됐다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그러면 그 산업을 하는데 마치 서부 시대처럼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법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법이 서부 시대의 그런 무법 천지가 되게 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 룰이 필요하다. 이 현재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법이 그런 환경을 만드는데 역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너무 과도하게 혁신을 막아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민간이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도 맞고, 그런데 얘는 정부의 금융 정책을 뒤흔들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또 적절한 그 규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쪽 산업은 발행 산업과 유통 산업이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는 주로 이제 발행 쪽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자, 이 발행업자들이 어떻게 하면 건전한 새로운 산업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잖아요. 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것은 안 되고, 그러면 원화나 USD나 이런 것을 담보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100% 준비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100% 준비금을 항상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가장 안전한데, 그러면 그 코인을 발행하는 업자들이 이익을 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담보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준비금으로서. 그런데 그 담보를 잘못 활용을 하게 되면 담보금의 가치가 폭락해가지고 그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가치를 지켜줄 수 없게 되잖아요. 네. 이것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정부가 이제 좀 개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대신 정부가 혁신은 막지 마라 하는 겁니다. 예, 그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이제 레퍼런스가 됐던 그 법이 미카예요. 근데 지금 지니어스 법하고 그 미국의 이제 하원에 지금 상정되어 있는 스테이블 액트하고 이 두 개가 지금 굉장히 그 중요한 법이거든요. 네. 얘네들은 미카보다도 훨씬 그 진전된 그런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지니어스 법은 상원에서 이제 압도적 지지로 이제 통과가 됐는데, 얘가 최종으로 미국 법이 될지 아니면 그 하원에 지금 상정되어 있는 스테이블 액트하고 이제 그 결합을 해가지고 다른 형태로 바뀔지 그건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스테이블 액트는 아직 그 통과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니어스 액트만 놓고 좀 본다고 그러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민간 기업이 발행을 해도 되고 은행이 발행을 해도 좋다. 그렇지만 은행의 본연의 업무가 있으니 은행이 하지 말고 은행의 자회사가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대신 그 은행은 연방의 규제를 받는 은행이라야 된다. 연방의 규제를 받고 있지 않으면 OCC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은행에 준하는 그런 기관이 들어와서 코인을 발행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 대신에 그러면 또 빅테크나 이런 데 혁신을 하려고 그러면 그런 기관이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빅테크는 들어오지 마라.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이 들어올 수는 있는데 빅테크는 들어오지 마라. 왜냐하면 미국의 전통적인 금융 원칙이 뭐냐면 금산분리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이쪽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또 한국에서는 은행들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행이 왜 들어오면 안 되느냐? 은행이 직접 하면 안 되느냐? 그 지니어스 그 액트의 원칙이 뭐냐면, 자, 은행은 지급 준비율이 10%도 안 돼요. 그리고 이자를 주면 안 돼요. 그걸로 대출을 해도 안 돼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100% 지급 준비율을 맞춰라. 이자 주지 마라. 그리고 그걸로 대출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은행은 이 기준을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은 은행이 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니네가 자회사를 만들어서 자회사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되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은행의 자회사니까 은행 수준으로 관리를 하라는 거거든요. 자, 한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하는 업체들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되고, 빅테크도 지니어스 법의 원칙을 생각을 해라. 저는 지니어스 액트가 만약에 최종적으로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이 법을 참조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니어스 액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만약에 스테이블 액트가 통과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거기는 혁신이고 이런 건 생각 안 하고 금융 안정성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는 은행만 발행해. 이런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미국 법이 어떻게 통과가 될 것인가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지니어스 액트나 스테이블 액트가 최종적으로 법이 통과되기 전에 한국에서 먼저 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민주당 주도로 지금 그 법을 논의하고 있고, 이 정부에서 이 혁신이나 이런 것을 생각을 할 때 빨리 법을 통과시키자. 이렇게 하면 올해 안으로도 법이 통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니어스 법이나 스테이블 액트하고 상관없이 이 법이 통과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한국의 법이 지니어스 액트나 이런 것에 비해서 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국에서 입법 활동을 하면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 하는 점을 저는 입법 당국에게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네.